일단 입법 예고가 뭔지, 입법 예고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네, 그런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두근두근 작은도서관 관장하고 있는 박혜명이라고 하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화성시의회 6대 시의원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국가에는 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안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각종 다양한 뭐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조항들,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해서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은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한 10일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그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 어떤 조례들이 올라오는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갖게 됐고요. 사실 그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사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입법 예고는 어디에 올라오냐면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 제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입법 예고란이 있어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보통 그 조례안들이 올라오면 그 옆에 이제 조회수가 있잖아요. 거기를 그 항목들을 클릭한 조회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보통 뭐 10개, 10번, 7번, 8번 이게 평균적으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보는 횟수더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2022년 이제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올라온 입법 예고는 총 60여 개가 있어요. 네, 참 많이 올라오죠. 네, 보통 이제 조례는 화성시가 발의하거나 아니면 화성시 의원이 발의하거나 그리고 주민 발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화성시 또는 화성시 의회 이렇게 발의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게시판에 보시면 화성시 공고 또는 화성시 의회 공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성시 공고라고 뜬 거는 이제 말하자면 집행부 화성시청에서 발의한 조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의회 공고는 바로 이제 화성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조례를 처음 만든 거는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뭐 조문을 좀 바꿀 때, 고칠 때 이때는 개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정도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개정할 때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고 하고요. 전부 개정 조례안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조례들이 올라왔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부터 올라온 것부터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이런 게 있어요. 도시계획조례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화성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사실 9명이 받네요. 네. 그리고 뭐 화성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제정 입법 예고 이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화성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조례안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 이렇게 좀 관련되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이것도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예요. 네. 그리고 뭐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뭐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우리 예를 들면 중고생 학부모들은 교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올라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조례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화성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것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조례안들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사실 반영이 잘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과정이. 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의견이 개진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는 하겠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조례안들은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의회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뭐 수정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근데 이제 그런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 있으면 그런 의견 개진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상의를 해보겠죠. 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받아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안에서 아, 이 조례는 내가 관심 있는 조례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꼭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되겠어. 그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조례안은. 지금 한 가지는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입니다. 네, 이거는 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함께 이 기후위기 대응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안 이유, 왜 이 조례안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주요 내용,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의견 제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을 받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앞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고 뒷부분에 가면 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국가의 법이 있는 건데요. 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에 대한 조례로 만드는 것. 보통은 다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하위 조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조례가 다 있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지역에 맞게 만드는 게 이제 뭐 시의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뭐 시에서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례안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조례안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화성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누가 발의했는지가 나와요. 발의자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쭉 이렇게 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그 보통 크게 총칙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내용이 길어서 다 뭐 이렇게 읽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조례안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1조에는 목적.
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목적이 나오는데, 이 조례안은 그런 이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강화와 더불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내용이 좀 더 있지만. 그다음에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본 원칙을 정했네요. 화성시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책무를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민의 책무,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뭐 그다음에 다른 조례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순서가. 그게 총칙이고요. 그다음에 제2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이걸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이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자문을 받거나 이런 기구를 조례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할 건지, 뭐 그 위원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회의는 뭐 얼마나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쫙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 공공부문 목표 관리 이행 지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 어쨌든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뭐 건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낼 거냐. 녹색 성장을 위한.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녹색 교통 부분도 있네요. 이 교통수단.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행하는 것들도 있고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쭉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중앙법의 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협동조합의 활성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뭐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어떻게 그런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지방정부 그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녹색 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잘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 등과의 협력, 지원센터의 설립, 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제 설립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보칙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끝나요. 조례안이. 그래서 많은 내용이 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위원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뭐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다양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중에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감축 목표는 뭐 몇 프로까지 감축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가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뭉뚱그려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시에서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조례 너무 구체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다 뭐 이런 또 의견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견을 잘 받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작은 조성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은 조성관과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자원봉사 실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은 도서관들도 사실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그 보조금에서 자원봉사 실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비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10,000원, 지금 현행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교통비 3,000원과 그 다음에 식비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으로 해서 한 달에 25만 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들이. 근데 다른 봉사단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거를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교통비는 4,000원, 그 다음에 식비는 8,000원 이렇게 인상하는 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실비 인상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왔길래 이거 이번에 안 봤으면 모를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하는 날은 언제부터냐면 2023년 6월 28일부터예요. 이 여기에 따르면 28일부터니까 그럼 상반기와 하반기가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상반기에는 10,000원씩 저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한 12,000원씩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몰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작은 도서관, 화성시청 이제 작은 도서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요?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직접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이거 반영해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그쪽 최종 결정되면 이제 그쪽 부서에서 통보를 해주겠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긴 하겠지만, 그 정보를 빨리 알아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이 조례가 많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고 어디서 뭘 봐도 뭔지 모르겠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뭐 그걸 언제 보고 있어 바쁜데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많은 조례들이 그냥 입법 예고됐다가 그냥 통과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조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한번 결정이 되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개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질 때 사실 잘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될 때는 뭔가 바뀌었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개정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잘못 만들어서 계속 개정하게 되고 막 이러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별로 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서로 이제 소식 나눠주시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조례를 같이 좀 입법 예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